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시장 주요 후보들을 만나서 공약을 들어보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보도 특집.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LA시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케빈 들레언 시의원의 선거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4.29 폭동 30주년 기념 세미나가 오늘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정치인들과 한인 사회 지도자들은 폭동의 아픔을 교훈 삼아 한흑 간의 이해와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이 118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국 예산은 19억 달러를 배정했고 노숙자 문제 해결엔 11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에 대해 연방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전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47%가 증가했습니다. 재무부가 처음으로 가상화폐 채굴 업체를 포함해 러시아 민간은행과 개인에 대해 추가 제재를 했습니다. G20 회의에선 미국과 영국 등 대표들이 러시아 참가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백악관이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쯤 방한해 당일이나 다음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호남 지역을 찾아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서 누구든지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매우 부실했던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 한 명은 후보자 발표 이틀 전 탈락 통보를 받았다가 발표 전날 다시 지명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내용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의 승자는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베이지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성장에 먹구름이 들이온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넷플릭스의 주가 폭락으로 나스닥이 하락했지만 다우지수는 상승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 최저 53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길 날씨에 낮 최고 6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4만 1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오늘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은 것은 3월 7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다만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4%가 줄어든 14,790명, 사망자는 32%가 감소한 410명으로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진자 증가는 전염성에 관한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는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가팔라서 워싱턴 DC와 미시간 그리고 뉴햄프셔주에서는 이번 달 초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도 이번에 또다시 확산의 중심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지난 16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변이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이달 말 예정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만찬에 참석할 방침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켈빈 쿨리지 이래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기자단의 연례 만찬에 참석해왔다고 공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매번 불참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매년 4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는 만찬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달 초 3년 만에 재개한 그리딜론 언론인 클럽 만찬 행사 직후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을 비롯해 강요와 정치인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놓고 전망이 엇갈려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리딜론 만찬 행사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의회 경찰이 인근 야구장에서 벌어진 군부대 낙하 시범을 항공기 위협으로 오인해서 워싱턴 DC 의사당에 임시 대피령을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30분,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3시 30분쯤 위협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의회 직원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의사당이 어떤 위협에 처한지는 알리지 않고 의사당이 위협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 차원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은 트위터에서 의회에 대한 위협은 없다면서 상황 종료를 알렸습니다. 이는 의회와 약 1마일 정도가 떨어진 메이저리그 야구장에 공중 낙하 시범을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워싱턴 내셔널스 야구장에서는 미군의 낙하부대 황금 기사단의 공중 낙하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비행을 미리 의회 측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하순 방한에서 윤석열 차기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은 조만간 관련 일정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순방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이미 확인한 것 외에 확인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곧 더 많은 것을 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아직 방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이를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쯤 방한해 당일이나 다음 날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한미 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4일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앞서 한국을 먼저 찾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연방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오는 23일쯤 답사단을 서울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외화 조달을 위해 대북 제재에 약한 고리인 암호화폐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를 해야 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에릭 펜턴보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세미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점점 더 기대하고 있다고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지난달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회사가 6억 2,500만 달러의 암호화폐 해킹을 당한 배후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한 뒤에 북한 해커들은 정말로 능력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외교적 지위를 가진 무역 대리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한다며 현재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암호화폐에 대해 명문화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기로 한 곡사포 등 무기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도착하면서 미군이 운용법을 가르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처음으로 가상화폐 채굴업체를 포함해 러시아 민간은행과 개인에 대해 추가 제재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에 가까운 군사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곡사포와 4만 발의 포탄, 헬기와 장갑차, 대전차 드론과 미사일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곡사포와 포탄 일부가 하루 전 유럽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n the howitzer specifically, I think that you'll see them move very, very soon. I don't have any shipments to speak to today, but I think you'll see them move very, very soon, as well as the ammunition that goes with them. 이에 따라 미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서 우크라이나군 50여 명을 상대로 곡사포의 운영 방법에 대한 직접 훈련을 시작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수일 내에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 채굴 업체로는 처음으로 비트리버와 계열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We have also imposed sanctions on companies in Russia's virtual currency mining industry that operate vast server farms and provide revenue to the Russian government.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대규모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러시아가 천연자원을 현금화하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재 회피에 관여한 러시아 민영은행 트란스카피탈방크와 신흥재벌 콘스탄틴 말로페예프 일가와 관련자 40여 명도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부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정황이 의심되는 러시아 국적자 600여 명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전쟁과 함께 핵태세 강화에 나섰던 러시아는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고 미국은 러시아의 핵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대표들이 러시아 참가에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진행 중인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사르마트를 첫 시험 발사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18,000km, 핵탄두 15개 탑재가 가능한 사르마트는 감차카반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Я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успешным пуском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армат». Это большое, знаменательное событие в развити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이미 몇 년간 개발해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핵무기 관련 동향을 주 2, 3회 수시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Secretary is routinely kept abreast of threats in the nuclear realm.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 대표가 러시아의 회의 참석을 규탄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를 지원하는 회의에 경제에 위협을 준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군이 외부와 고립된 채 결사항전 중인 마리우폴에서 대규모 잔혹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파나마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용 통로 개설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세계는 몇 주 전 러시아군이 물러난 부차에서 죽음과 파괴, 잔혹 행위를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흐름을 마리우폴에서 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그곳의 상황은 정말로 끔찍하다며 당연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이 담보된다면 떠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합의 내용이 안전한지 여부뿐 아니라 러시아가 실제로 의무를 이행할까지가 평가해야 한다며 대피 도중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마련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서부터 정체 구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101번 프리웨이 양방향 정체가 심한 모습인데요. 101번 사우스 방향은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5마일에서 7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면서 템플 스트리트까지 꽉 막혀 있고 브로드웨이 구간부터는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건너편인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역시 카헨가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떨어지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버몬트 애비뉴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추돌 사고 발생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벤츄라 블루버드,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57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 조금 전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미션 로드 출구에는 화재가 보고돼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린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을 만나서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케빈 들레온 LA 시의원을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LA 시장직에 도전하는 케빈 들레온 14지구 시의원은 라틴계 최초로 주 상원의장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으로 풍부한 경험과 인지도를 토대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숙한 인물이라는 점 등으로 유권자층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장 후보 지지율 면에서 3위를 기록하며 결선 진출을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피처 컬리지를 졸업한 들레온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가주 45지구 하원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주 22지구 상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가주 24지구에서 가주 상원의장을 맡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잉그루드와 보일 하이츠, LA 다운타운 등을 관할하는 LA 14지구 시의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들레온 후보는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생활 환경을 딛고 성장해온 터라 가난과 홈리스를 직접 겪었고 지금 LA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 candidate who's running this race who has experienced poverty, who has actually experienced homelessness in my early 20s when I went to college. And that's what motivates me. So we need a Los Angeles that works for everybody, not just somebody. We need a Los Angeles that actually, treats, the workers who actually make the city go with respect and dignity. 현재 LA시가 직면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LA시를 더 깨끗이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공약을 넘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2개 호텔을 매입해 노숙자들에게 영구 거주시설을 제공했습니다. 홈리스 임시 거주시설인 타이니 홈 빌리지를 최근 하이랜드 파크 커뮤니티에 오픈하는 등 홈리스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I've provided more housing opportunities than any mayoral candidate, than any politician has in the last year. I've been on council just 1 year and 6 months. I built the largest tiny home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f the 110 freeway near Arroyo Seco in Highland Park. I built an Eagle Rock tiny home village for our unhoused neighbors who've been living on the streets for years, if not decades. LA시는 노숙자, 치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며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늘리고 대중교통 또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I want to create at least a minimum of 3,000 superchargers so you can charge up your car. So charging stations will be ubiquitous, just like gas stations or gas pumps throughout the city. We have to move towards massive public transportation investments with the Metro Board. And we need to electrify all of our buses. We have to have a clean fleet, but we need to electrify and have electric buses and dedicated bus lines throughout the city of LA so folks can move around the city, a city of 4 million people, much more quicker. 한인 사회에 많은 인맥을 지닌 드레온 후보는 한인 사회에 친숙한 인물입니다. 케빈 드레온 후보는 한인타운이 이스트 LA와 웨스트 LA를 잇는 요지로 LA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he Koreatown is vital for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We have seen so many Korean Americans who have done extremely well, but through entrepreneurial grit, from borrowing money from family members and other folks, and we've seen Koreatown grow exponentially. And that's why Koreatown strategically is going to be very critical for the entire city of Los Angeles.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북가주에서 온 여행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118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새 예산안을 통해 시정부의 세수는 74억 달러로 올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6.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경찰국 예산은 19억 달러로 올해보다 1억 4,9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국의 경관 수는 9,735명으로 지금보다 약 300명가량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올해보다 8억 달러가 늘어난 11억 6,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후 수정안에 대한 시의회 표결과 시장의 서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북가지에서 온 여행객 4명이 미행 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용의자 3명이 베버리 그로브의 레스토랑에서부터 피해자들을 미행했고 2,400불락 콜드워터 캐년 드라이브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강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이 드라이브웨이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내렸을 때 무장한 용의자들이 접근해서 총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1명은 라이플, 나머지 2명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귀금속,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그리고 고급 의류 등 모두 7만 5천 달러 상당을 빼앗은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용의자 차량은 피해자가 자택을 일단 지나간 뒤에 다시 유턴해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강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LA 메트로가 이번 주 금요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메트로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2일 새벽 3시부터 23일 새벽 2시 59분까지 LA 카운티 전역에서 버스와 열차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버스의 요금기는 작동하지 않고 열차 요금 게이트는 개방됩니다. 또 자전거 공유 시스템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메트로뿐 아니라 남가주 전역에서 운행되는 메트로링크도 지구의 날을 맞아 금요일 하루는 모든 열차를 무료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부가 노숙 대학생들에게 거주지와 음식 그리고 인터넷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칼리지 교육부 이사회가 지난주 투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1년 내내 거주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150만 달러며 총 100명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거주지뿐만 아니라 음식과 와이파이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신건강 지원도 제공됩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 영구화가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영구화를 위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직원에게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6개월 안에 승인을 받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달 22일 각 부처들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영구화와 관련된 조례안 준비를 지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에리카 세티 시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시의회가 추진하는 영구화 조치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LA 카운티 내 식당과 음식시설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됩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지칼 구역 내 식당과 가게, 병원 카페테리아, 그리고 푸드트럭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식기와 투고 용기, 그리고 컵 등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자연 분해가 가능해야 합니다.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와 식기 사용만이 허용됩니다. 해당 조례는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푸드트럭에는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1년에 최고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인 박형만 만희복지재단 대표가 올림픽 길에 커피숍을 오픈해서 화제입니다. 박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속 위축됐던 한인타운에 훈훈한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커피숍을 오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이 지난 15일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코너의 주상 복합 건물 마니매너 1층에 독일풍의 커피숍 카페 보넨을 오픈했습니다. 박형만 이사장입니다. 지금 이제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자꾸 정부 방침도 해서 타이밍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참에 그동안에 못 본 사람도 내가 커피숍 같은 시설을 해서 거기서 옛날 사람 만나서 할로도 하고 해서 다시 옛날 그 컵이 나기 전 이전의 그 분위기를
조그마한 장소지만은 건지서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옛날 말하자면 우리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포 사회의 코리아타운 분위기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 지금 커피숍을 과감히 이렇게 열어서 이제 커피숍을 그렇게 투자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카페 보네는 독일말로 커피빈이라는 뜻인데 박 이사장은 커피숍 설계 시에 실내 인테리어를 광산 분위기로 꾸며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 보네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이지만 실내 곳곳에 탄광촌에서 볼 수 있는 전구 스타일의 카운터와 철조망 스타일을 본딴 화장실 문 등 이색적인 인테리어가 눈길을 끕니다. 독일 광고 출신으로 갖은 고생 끝에 미국에서 아파트 재벌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형만 이사장은 1960년대 당시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독일 사람들의 근면과 정직성을 배워 이 정신이 몸에 밴 것이 이민생활 성공의 열쇠가 됐다며 독일인의 근면성과 정직성을 배우자는 의미에서 커피숍 테마를 독일 광산촌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무슨 큰 기업에서 버는 게 아니고 그저 절제하고 검사하고 남 잠잘 때 안 자고 또 남 쓸 때 안 쓰고 해서 조금 한 단계 거머든 돈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커피숍에서 판매되는 빵과 스낵도 컬버시리에 있는 독일 빵집 라큰바그너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커피숍이 잘 되면 커피숍과 연결되어 있는 1층 공간을 와인바로 꾸밀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형만 이사장은 비영리재단인 만이복지재단 대표로 오는 6월 달에 LA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 연례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과 타인종 불우이웃 50명에게 각각 $1,000씩 총 $5만 후원하고 난치병 어린이를 치료하는 슈라인 아동병원에 $5,000를 후원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고향 공주를 찾아 60명의 불우이웃에게 각각 $1,000씩 총 $6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박 2일 일정으로 영호남 지역 순회에 나섭니다. 어젠 대선 뒤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찾아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 누구든지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새 대통령 관저로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 유력해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경남, 부산을 차례대로 방문합니다. 산업 현장을 찾아 지역 현안을 챙기고 민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전북 전주를 방문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목표라며 이를 위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든 우리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또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약속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에는 투자은행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찾아선 AI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래 100년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지역을 돌며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선보이는 것을 두고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대선 공약 이행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새 대통령 관저로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육참 총장 공간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외교 장관 공간을 검토를 시작했고 또 다른 대안들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 장관이 지금도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자녀 특혜 시비와 위장 전입 등 새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취재 결과 실제로 검증이 매우 부실했던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 한 명은 후보 발표 이틀 전 탈락 통보를 받았다가 발표 전날에 다시 지명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외대 총장 시절 1억 원 넘는 업무 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것이 감사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가 됐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소명하실 게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있지만 그건 청문회 상에서. 이 외에도 여러 구설수에 올랐던 김 후보자가 후보군에 올라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때는 6일입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난 11일 김 후보자는 인수위 측에서 이번에는 못 모시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보자 발표 이틀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인수위 검증팀 측에서 전화로 기소유예 건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고 김 후보자가 관련 설명을 하자 그럼 괜찮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밤 11시쯤에는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내일 오후 1시까지 통이동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긴박했던 순간을 주변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하룻밤 사이에 장관 후보자가 바뀐 셈입니다. 김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 측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KBS 질문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검증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KBS의 검증팀원 1명당 일주일간 국무위원 후보 1명을 맡는데 검증 당사자가 숨김없이 말하지 않는 이상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증팀 모두가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일 때 후보자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자 측은 미 대사관 측에서 관리를 해 다른 사람들은 장학금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을 풀기 위해서 수일 내에 재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의 정면 돌파 의제도 민주당은 인사 참사라며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도 무조건 감싸지는 않겠다면서 싸늘해진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에 이어 아들 병역 의혹까지 논란이 번지자 출근길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허위 진단서라는 가짜 의혹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믿을 만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이 재검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명이 세 차례나 바뀌었고 처방 없이 진단서만 발급됐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택적 해명에도 의혹은 불어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자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법처리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호영 인사 참사는 윤 당선인의 무원칙한 인사 철학과 용인술이 불러온 것이고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파탄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어지는 민주당 공세에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는 묻지마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우선 지켜보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정 후보자 의혹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이 눈높여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을 할 겁니다. 인수위원회도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 사이에 사적 친분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청문회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후보자의 시간이라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당선인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며 사퇴로는 거듭 일축했습니다. 영린으로 불리는 입시와 병역 논란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의 내각 입성 여부는 결국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갈등의 불씨가 된 건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대선 패배 책임과 전략적 고려에 따른 판단이라는 설명에 당사자인 송 전 대표 발끈했습니다. 자해 행위가 될 거라며 이재명 전 지사의 반대해온 쪽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배제 결정 소식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을 조사하겠다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에 대해선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이냐며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추천으로 비대위에 합류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개파 공천이라며 송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이른바 정세균계로 공천 배제를 결정한 이원욱 당 전략공천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흔들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노영민은 되고 송영길은 탈락이냐, 이건 뭐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민주당 비대위는 어젯밤 회의를 열어 공천 배제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당내에선 박영선 전 장관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법사위 구조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3명, 국민의힘 측 2명, 그리고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탈당계를 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해서 무소속 의원 목으로 들어가면 민주당 성향이 4명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입법 독재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강제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 조정이 회부를 대비해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하더니 양 의원이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30% 이상 폭락한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다우 지수는 오르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49.59포인트가 상승한 35,160.7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76포인트가 빠진 4,459.45, 나스닥 지수는 166.59포인트 하락한 13,453.0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과는 달리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9센트가 오른 배럴당 102달러 7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월물은 오늘이 만기일로 내일부터는 근원물이 되는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4센트가 오른 배럴당 102달러 19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가격 인상과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이런 내용의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을 공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87억 6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81%가 늘었습니다. 또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의 매출 추정치도 웃돌았습니다. 순이익은 33억 2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7배 넘게 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3달러 22센트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인상과 기록적인 배송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서 최근 지정학적 진전 상황과 치솟는 물가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래 성장 전망에 먹구름을 들이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은 2월 하순부터 4월 11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다음 달 3일과 4일 열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보고서 조사 기간 동안 전국 경제는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 연준은 전했습니다. 베이지북은 지난번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며 기업들은 계속해서 원가 상승을 빠르게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이로 인한 임금 상승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베이지북은 연준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서고 양적 긴축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대형 음식 배달업체 대행업체인 그럽허브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그럽허브의 소유주인 다국적 기업 JustEatTakeaway.com JET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ET에 따르면 그럽허브의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지분을 일부 또는 완전히 매각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JET가 그럽허브의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실적 상승세가 꺾인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주택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에 판매된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이 37만 5,3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집값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기지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교외 넓은 집을 찾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거의 매달 최고가 기록을 경신해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주요 20개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의 춘계 총회를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G7의 일부 국가가 러시아가 참여하는 G20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지 또 어떤 국가도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G20의 협력이 지속돼야 하고 그리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G20 국가들은 이번 춘계 총회 기간에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하는데 일부 G7 회원국의 장관들이 러시아 측 연설 때 퇴장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의 즉각적인 희망은 전쟁의 종식이라며 그것이 바로 지금 세계 경제 회복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NBA 플레이오프 오늘도 3경기 펼쳐집니다. 브루클린과 보스턴과의 경기는 현재 3쿼터 진행 중인데요. 브루클린이 79대 72로 7점 앞서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토론토와의 경기는 2쿼터 진행 중입니다. 토론토가 38대 25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리즈 전적은 필라델피아가 2승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미러키와의 경기는 잠시 뒤인 6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메이저리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LA 다저스는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에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니 곤솔린이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고
프레디 프리먼이 투런 홈런을 포함해서 4타수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신시내티 레즈에 6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9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했던 김하성은 7회 말 시즌 1호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콜로라도에 9대6으로 승리했고 클리브랜드는 시카고 와이삭스에 11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미러키는 피츠버그에 4대2로 승리했습니다. LA 엔젤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는 현재 6회 말이 진행 중입니다. 엔젤스가 6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쇼헤이 오타니 선수 선발로 등판해서 삼진 12개를 잡고 무안타, 피안타에 볼넷 없이 역투 중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입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율은 오늘 저녁 맑은 후 밤늦게 더 흐려집니다.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53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54도로 금요일까지는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7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6도, 해안 지역 65도, 산악지대 55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15마일에서 25마일로 불겠고 밤 최저 71도,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내일 낮 최고 82도, 밤 최저 72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은 연일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최고기온 22도, 대구 21도, 대전 2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